상상해보세요. 북미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가 대한민국에 오자마자 모든 인생관이 뒤집어진다면 어떨까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공. 그것도 600억짜리 첨단 전투기를 조종하던 여성이 김치찌개 한 그릇에 마음을 빼앗겼다고요?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공군의 최정예 파일럿이 한국에서 마주한 충격과 감동, 그리고 그녀의 놀라운 결정까지. 세계 최강 대국의 군인이 왜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지 지금부터 제 입으로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샬롯 메이슨입니다. 캐나다 공군 소속 FA-18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제 이야기가 시작된 건 7개월 전 한미연합훈련에 참관하기 위해 한국에 오면서부터였습니다. 메이슨 소령. 이번 임무는 간단해요. KAI의 새 전투기 시스템을 확인하고 보고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상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간단한 임무로 생각했죠. 캐나다와 미국의 NORAD 연합훈련 과정에서 저는 특별 파견 조종사로 선발되었습니다. 임무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신형 전투기 KF-21 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비 시스템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출발 전 동료들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 기술은 괜찮을지 몰라도 아직 경험이 부족하지 않을까?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북미권에서 우리는 항상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으니까요. F-35 시뮬레이션 훈련 교관으로서 자부심도 컸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이번 임무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 여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부터 예상과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활주로에 접근하는 순간 초정밀 착륙 유도 시스템의 정확도에 놀랐습니다. 캐나다 군용기지보다 더 정교했죠. 착륙 직후 정비팀이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공식 일레이싱 피트스톱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무척 체계적이었습니다. 메이슨 소령님,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젊은 한국 장교가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김준호 대위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제 경력과 전문 분야까지 완벽히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메이슨 소령님은 F-35 시뮬레이션 훈련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셨더군요. 저희 KF-21 시스템에 대한 소중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해 깜짝 놀랐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이런 환영은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단순한 형식적 파견인 줄 알았는데 마치 VIP처럼 대우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준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김 대위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건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것이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환대의 기술과 사람의 온기가 완벽하게 결합된 모습이었습니다. 군대라는 딱딱한 조직에서조차 이런 따뜻함이 있다니 놀라웠죠. 다음 날부터 오산, 대전, 서울을 오가며 다양한 군사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민간인들의 질서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탔을 때의 일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였는데도 사람들이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새치기 하지 않고 모두가 오른쪽으로 서서 왼쪽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었습니다. 이게 평소 모습인가요? 김 대위에게 물었습니다. 네,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일상이죠. 더 놀라운 건 노약자석이었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고 비워둔 채였습니다. 누가 강제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횡단보도에서도 빨간불에는 차량이 한 대도 없어도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군대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훈련된 병사처럼 움직이네요. 그런데 명령이 없어요. 김대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개인의 편의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게 결국 모두에게 좋다는 것을요. 편의점에 들러 음료를 살 때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시하는 문화에서 자랐으니까요. 세 번째 날, KAI 정비시설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정비 시스템, 1mm 단위의 정밀도, 전자정비 체크리스트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정비사 한 명이 KF-21의 엔진을 점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외과 의사 같았습니다. 정확하고 신중했죠. 와, 이건 정말 놀랍네요. 캐나다에서도 이런 정밀도는 보기 힘들어요. 솔직한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건 병기 수준이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정비 책임자인 박 기술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준의 정비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나요? 박 기술장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전투보다 예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는 것이 최선의 방어니까요.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항상 공격력과 전투 능력을 강조하는 반면 이들은 예방과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접근법이었죠. 나흘째 되는 날, 한국군 비행단 식당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김대위가 오늘은 진짜 한국군대 식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습니다. 군 식당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테이블마다 김치찌개, 불고기, 반찬 8가지가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 군인들의 식사인가요? 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매일 이렇게 먹습니다. 캐나다 군 식당에서는 맥앤치즈와 삶은 감자가 고작이었는데 이건 마치 연회 같았습니다.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국물과 함께 뭔가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한 맛의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에 담긴 정성과 배려를 느꼈습니다. 맛있죠? 김대위가 물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식사 후 김대위는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가끔 이렇게 마시며 대화합니다. 캐나다 맥주보다는 약하지만 마음을 열기에 충분하죠. 한 잔을 마시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존중이야. 군인도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문화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군인이 전투도구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곳에선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어느 저녁 업무를 마치고 서울 시내를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인도 위에 쓰러진 공유 킥보드를 발견했습니다. 위험한 애라고 생각하며 지나치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분도 안 되어 관리요원이 나타나 킥보드를 정리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민들의 신고와 무인 감시 시스템이 결합된 스마트 시티 기술이었습니다. 문제 발생부터 해결까지 단 몇 분이었습니다. 김대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도시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의 질서는 감시나 처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시민들의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체류 마지막 주 2가지 중요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본국 캐나다 공군으로부터 온 지시였습니다. 메이슨 소령, 귀국 시 보고서에 모든 기술적 세부 사항을 포함할 것. 한국의 KF-21 시스템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필요함. 다른 하나는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스타트업에서 보낸 초청장이었습니다. 메이슨 소령님, 저희와 함께 일하지 않겠습니까? 전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 손에는 2개의 문서가 쥐어졌습니다. 기밀 보고서, 제출 양식과 한국 입사 초청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KF-21 전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벽면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무기를 통제할 수 있는 국민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군용기가 아니라 이런 사회 그 자체가 아닐까?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평화를 설계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출국 하루 전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대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김대위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메이슨 소령님이라면 환영입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군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지 않나요? 제가 해결할게요. 이제 제 선택은 확실합니다. 평생 이길 방법만 배워왔는데 이제는 지킬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공군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많은 행정적 절차와 설명이 필요했죠. 일부 동료들은 배신자 취급을 했고 가족들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샬롯, 정신이 나갔니? 15년 경력을 버리다니. 아버지의 격한 반응이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군인 가문 출신인 우리 집안에서 이런 결정은 충격적이었겠죠. 아버지, 제가 찾은 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여기서는 전투기가 사람을 위한 도구지, 사람이 전투기를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도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방산연구소의 조종 시뮬레이터 교육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안전 시스템과 예방 기술을 가르치고 있죠. 제 경험을 살려 더 안전한 비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 경력과 지식은 이곳에서 더욱 가치 있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단지 적을 제압하는 방법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곳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을 지키는 방법에 제 지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소로 출근하면서 서울의 질서정연한 거리를 지나며 미소를 짓게 됩니다. 이런 사회를 만든 사람들의 노력과 지혜에 감탄하게 되죠. 학생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이제 나는 전투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끔 김치찌개를 먹으며 그날을 떠올립니다. 한 그릇의 국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하면 웃으실까요? 하지만 사실 그건 국물에 담긴 정성과 존중이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죠. 최근에는 재난 구조용 드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비행 경험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나 놀라운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자연재해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샬롯 씨의 조종 경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팀장이 종종 말합니다. 전투 상황에서의 판단력이 생명을 구하는 기술로 변환되었네요. 어느 날 캐나다 공군의 옛 동료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제가 개발 중인 드론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잖아. 물론이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다릅니다. 이 기술이 사람을 해치는 데 쓰이길 바라진 않아요. 동료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며 점차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날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왜 여기 남기로 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아. 이곳은 다르구나. 대한민국, 그곳은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설계의 일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생활 3년째,
저는 이제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심지어 김치를 직접 담그는 법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정돈된 거리와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광경이 저에게는 여전히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F-18을 버리고 이곳에 온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투기는 하늘을 날지만 이곳 사람들은 미래를 봅니다. 제가 선택한 건 더 높이 나는 법이었습니다. 무기가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었죠. 이제 저는 한국 국적 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여권을 받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증명이 될 것입니다. 제가 찾은 새로운 고향,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증명서가 될 것입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다는 이야기가 과장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그 안에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와 철학이 담긴 음식이 저에게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니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느껴집니다. 이것이 제가 찾던 것이었습니다. 전투가 아닌 화합, 파괴가 아닌 창조, 승리가 아닌 공존의 가치. 대한민국,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무한한 권리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오는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얻습니다. 메이슨 소령님이라면 환영입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해결할게요. 이제 제 선택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저는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행정적 절차와 설명이 필요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방산연구소의 조종 시뮬레이터 교육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안전 시스템과 예방 기술을 가르치고 있죠. 학생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이제 나는 전투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가끔 김치찌개를 먹으며 그날을 떠올립니다. 한 그릇의 국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하면 웃으실까요? 하지만 사실 그건 국물에 담긴 정성과 존중이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죠. 대한민국, 그곳은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설계의 일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F-18을 버리고 이곳에 온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투기는 하늘을 날지만 이곳 사람들은 미래를 봅니다. 제가 선택한 건 더 높이 나는 법이었습니다.